그게 안중근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님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도 미리 좀 준비하고 또 되게 열정이 되게 좀 대단하시고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많으세요. 지금 자원봉사이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진짜 저희 제3의 직원처럼 저희 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미줄 피플 학교를 중단을 했지만 학업을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서 많은 연락들을 주고 계시거든요. 박학다식하시고 또 아이들한테 존경을 받는 분이셨고 아이들을 대하는 게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우고 또 존경하게 됐죠. 우리 유철 국장님이 빠지면 우리 신문을 영어 신문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염려가 되는 그런 인재입니다. 뭐 수익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 이득은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 좋은 그 마음을 너무 예뻐요. 저는 1954년도에 충북 괴산군 연풍면에서 태어난 유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1972년도에 공주사범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77년도에 현직의 발령을 처음 받았습니다. 첫 발령은 제천여고를 받았고요. 진로인성교육과장, 학교정책과장, 그리고 마지막에 청명학생교육원장 이렇게 해서 2016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아이고 황당한 질문입니다. 저는 그냥 교사로서 저 말씀드리면 그냥 평생 선생이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30년쯤은 된 것 같아요. 영어교육 전공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영어가 그냥 좋았어요. 영어 교과가. 요즘 AI 시대가 돼가지고 영어 교육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거거든요. 영어는 제게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퇴직을 2016년에 했는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했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분야가 영어 교육이니까 그냥 그것을 살려서 아이들에게 또는 후배 교사들에게 봉사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그 센터를 한번 가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재미있는 교육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제가 좀 기여하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영자신문 기자단이고요. 그게 벌써 5년 됐습니다. 진짜 열정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는 청주에서 저희 세종까지 오시는데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시면서도 한 번도 늦은 적이 없고 항상 일찍 와서 준비하고 계시고 아이들 다 보내고 나서 항상 끝까지 남아서 정리까지 하고 계셔서 가셔갖고 되게 열정이 되게 좀 대단하시고 어디든 학생들이 있는 곳이면 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가면 거기서 아이들이 제가 필요한 아이들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니까 저는 그래서 갑니다. 가서 또 즐겁게 잘 지내고 있고 아이들하고 재미있습니다. 매학고 편지의 진짜 내용은 뭔지
그게 안중근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님이나 그 아이들이 처음에 와가지고는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샘플 기사 같은 거를 주고 또 기사 쓰는 법 같은 거를 알려주고 또 초벌 기사를 쓰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첨삭 지도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지도를 해 나가는데 한 1년쯤 지나면 꽤 잘 쓰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가? 뭐 그런 것도 미리. 특이하게도요, 요즘 아이들은 서로 이야기하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기자들끼리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하기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조금 그 훌륭하신 분들, 유명하신 분들을 좀 모셔다가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좀 하게 해야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기들끼리 회의도 해야 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또 탐방 가게 되면 같이 탐방 계획을 짜야 되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우선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라이트 주립대학에 저희가 이번에 서울 탐방 가는 주제가 저희가 이제 올해 광복 80주년이라고 하셔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 그런 것하고 그 여러 군데 방문할 예정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논의를 해보실 것 같아요. 되게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되게 분위기가 생각보다 자유롭다 해야 되나? 딱 부담이 느껴지지 않아서 되게 재밌어요. 그중에 나는 이걸 쓰겠다. 처음 기사를 쓸 때의 경우에는 되게 주저 선생님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점차 제 기사 쓰는 실력이 늘었고 그게 결과물로 종이로 나오다 보니까 1년을 마무리하면서 뭔가 내가 1년 동안 뭔가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얻어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유철쌤이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애들한테 서스럼 없이 다가가서 좀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대개 이제 저희들이 작업을 시작한 게 이제 보통 4월이 되면 이제 기자단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마무리가 11월 말 이때쯤 마무리가 돼요. 이제 11월 말경에 그동안에 작업한 내용을 모아서 편집하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만들어서 이제 학교에 배부하고 시청이나 교육청에 그렇게 배부하고 또 물론 자기 부모님들께도 좀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죠. 뿌듯하죠. 네, 약간 제가 썼을 때는 약간 이게 좀 이게 괜찮은 기사인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또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고 엄마한테 자랑하고 아빠한테 자랑하고 할머니한테 가져가서 자랑한 적도 많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이게 지금 면수 보시면 알겠지만 12면이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쓴 것만 순수하게 따져도 한 10면 가까이가 아이들이 쓴 작품이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 성장한 거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것만큼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이거 볼 때마다 저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 마지막에 근무한 곳이 청명학생교육원이라는 곳인데요. 거기는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학생들 또 다문화 예비학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교육청 직속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난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학교 밖에 기회를 놓쳤거나 학교를 떠났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 하나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자, 거기 16번. 저희가 이제 국가 이제 사업이에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퇴직교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또 이렇게 자원 제공을 해주실 선생님들을 모집을 하고 구축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장학사였긴 했지만 나도 평교사가 27년 동안 했으니까 해야만 한다고. 학생이 많지 않지만 그 아이들끼리 학력 격차가 심합니다. 고졸 검정 50안이라고 했지만 중학교 능력 간신히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많고 조금 더 또 잘하는 아이들,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가까이 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일단은 기본 수업을 가장 수준이 낮은 아이들 수준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수업을 그렇게 해야만 그 아이가 따라오게 되고. 유철쌤이 약간 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단어를 막 정리해가지고 주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공부한 속도가 좀 늦다 보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되게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항상 미리 사전에 강의 준비도 되게 잘 해주시고 한 주 잘 지내고 있는지 뭐 이런 근황들도 확인해 주시고 하면서 친구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학업을 계속해서 센터 이후에도 학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덕중학교가 최근에 유네스코 학교 그 준비 학교로 말하자면 선정이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유네스코 학교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언이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고요. 그 연장선에서 유네스코 학교 관련되어 있는 어떤 특강 이런 걸 좀 부탁을 하셔서 제가 학생들을 만나고 오느라고 경덕중학교에 한번 갔습니다. 지금은 뭐 한창 많을 때는 600개가 넘었고요. 지금은 한 500개 가까운 학교가 유네스코 학교입니다, 전국에. 충북에는 지금 34개 교 정도가 유네스코 학교로 가입을 하고 유네스코 활동을 학교에서 구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덕중학교에 가서 강의한 내용은 우선 유네스코란 무엇인가, 유네스코 학교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학생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일들이 학교 밖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특히 세계를 향해서 눈을 돌리는 그런 시각의 변화를 요청하는 그런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과서에서 입학시험만 준비하는 영어가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세계를 무대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영어를 하는 사람을 가르쳐야 하고 길러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끔 만든 게 유네스코죠. 세종시에 있는 먼데이 타임스라고 하는 신문사인데요. 애초에는 영자신문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한글까지 같이 내는 신문사입니다. 한국에 온 지 한 8년 됐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유학생으로 배우러 왔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반해가지고 여기서 살아야겠다. 선생님이 약간 농담으로 우리 한국의 아빠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안지 거의 3, 4년 된 것 같고요. 가끔은 여기 기사도 쓰거든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 왔습니다. 예의 바르고 정말 능력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고 아예 신문사에 특별 기자처럼 일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보수는 없습니다만 그랬더니 그걸 또 오케이 하고 응해 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즘도 뭐 가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영어 참 힘들어 하잖아요. 영어를 좀 더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 뭐지? 라고 고민하다가
우리 학생들이 쉽게 신문에 다가가고 하면은 영어를 좀 더 쉽게 습득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생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데이 신문사를 창간을 했고 유철 국장님이 그 당시에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셨었는데 제가 미리 가서 이런 것을 좀 준비해 놓겠다. 그래서 퇴직하면 저랑 같이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시작이 태동이 됐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그 소득 격차에 따른 학력 격차, 도농 간 학력 격차 이런 게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좀 줄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영어 신문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도 나쁜 기사는 없고요. 전부 착한 기사, 좋은 기사, 또 학생들이 읽을 만한 기사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 이면보라는 거예요? 선배님이 이제 우선 우리 신문사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을 많이 아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신문사에서 어떤 인터뷰라든가 또 강사를 요청한다든가 그럴 때 일을 많이 하시고 우리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기사를 써도 그 기사를 사실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또 교정으로 최종물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국장님이 이제 편집 국장님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실 텐데 그냥 본인께서 좋으셔가지고 호주머니 돈 털어가면서 하시는 일이죠. 다 그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신문사를 창간한 지 10여 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유철 국장님이 빠지면 우리 신문을 영어 신문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염려가 되는 그런 인재입니다. 가끔은 그런 농담을도 하거든요. 아니 뭐 굳이 위고하는 이유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집에 있으면 뭐 누르고 쉬면 되는데 왜 막 돌아다니고 막 외국인도 만나고 학생들도 막 교육하고 이런 게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이거 못 하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은 뭐 그렇게 뭐 수입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 이득은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 좋은 그 마음을 너무 예뻐요. 저는 공주 사범대학을 들어갈 때에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가정적으로 아버지는 다른 일을 하고 다른 데를 가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교사가 하고 싶어가지고 공주사범대학을 갔고 졸업한 이후에 교사이고 싶었습니다. 줄곧. 그 유철 선생님이 박학 다식하시고 아이들한테 존경을 받는 분이셨고 지금도 또 아마 그때 계산여 중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나이가 거의 60 다 됐을 텐데 그 제자들하고도 같이 소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984년, 5년 이때쯤 중학교 3학년이니까요. 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이로 따지면 한 거의 60은 채 안 됐죠. 저는 학교에 교사로 근무할 때 제가 수업 들어가는 반 아이들 이름을 모조리 다 외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늘 가끔은 이제 그 아이들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언제고 만나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 아이들 중에 몇 아이들이 만날 뿐만 아니고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 영어뿐만 아니고 그 세상 사는 이야기 서로 나누면서 그동안에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얘기도 좀 사과도 하고 그렇게 이제는 어른으로서 오히려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이야기를 거꾸로 제가 배울 기회를 갖게 돼서 저는 정말 좋죠.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 별로 만족해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교사가 되고 싶었고, 따라서 교사라는 동안에도 정말 교사이고 싶었고,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 아이들을 아끼는 선생님, 그러고 싶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어서 저는 평생 선생이고 싶은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 이름도 잘 모르고 아이들 속사정도 잘 모르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교사이고 싶다. 그래서 성실한 교사가 되겠다. 교과서를 3번 썼습니다. 이게 이제 출판사랑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요. 당연히 뭐 또 혼자 쓴 건 아니고 이제 많은 그 집필자들이 꽤 뭐 작게는 한 5명, 6명 교수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쓰게 되는데, 학교 현장에서 좀 쓸 수 있는 교과서. 저는 현직에 있었으니까 현직 선생님들이 아, 이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하는 부분을 반영하는 그런 교과서를 쓰고 싶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도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너희는 학교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3년 후에 또는 뭐 6년 후에 사회로 나가고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성적만 올리는 공부 말고 능력을 키우는 공부를 해야 된다. 또 솔직히 집에 있으면 저는 사실은 뭐 특별한 취미가 별로 없거든요. 책 보는 일 아니면 집안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보다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교사들까지 또는 뭐 가끔은 학회에 가면 이제 교수님들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또 제가 배운 거를 또 저보다 조금 어린 학생들에게는 전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아직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이철 선생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이제 편하게 쉬실 수도 있는 건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항상 청소년들의 영어 능력을 발달시키고 또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육하는 거랑 그리고 사람을 도와주는 거랑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 정말 논리 시야가 약간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그래도 인덕이 많았다. 그래서 좋은 분을 모셨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분이 있다.